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 김병욱의 연기. 상제님께서 김병욱에게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는 전명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너의 연기에는 전명숙의 힘이 많으니라 라고 이르셨다.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김병욱의 연기에 전명숙의 힘이 많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 글에서는 연기의 의미와 김병욱의 연기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위성구의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우선 상제님께서 김병욱에게 말씀하신 연기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체가 높고 귀함과 부귀영화로 나타난다. 정경에는 연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교법의 이 구절 외에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몰고 많은 사례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느니라. 에도 나온다. 이러한 상제님 말씀에서 김병욱의 연기와 관련하여 대순회보의 기존 연구에서는 이 단어를 영화형 귀할귀로 표기하였다. 연기는 영화와 부귀의 의미이다. 따라서 김병욱은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았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김병욱은 전주 지역에서 평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으리라 짐작이 된다. 19세기 말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전명숙과 동학농민군들이 요구한 패전개혁안은 오랫동안 조선 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제도 및 관습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불러일으켰다. 이 개혁운동은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된 가보개혁으로서 반상제도의 혁파, 문무좀비의 차별 폐지, 공산노비법의 혁파, 과부계가 허용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총체적 사회구조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전명숙과 농민군에 의해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이후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근대적인 군사제도를 확립하고자 정부는 1895년에 군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군제 개편을 통해 그 혜택을 본 인물이 바로 김병욱이다. 군제 개편과 관련하여 당시 국가의 공고 기관지인 관보에는 김병욱을 정의 구품에 임명하고 전주 진위대대 중대장의 직무를 정의 김병욱에게 맡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된 후 훈련대를 해산하고 1895년 9월에 육군 편제강령을 반포하고 육군은 서울 수비를 위한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로 재편되었다. 여기서 진위대란 각 지방의 질서 유지와 변경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 정규 군대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종실록에는 칙령 제172호 평양부와 전주부에 진위대 설립에 관한 안건을 모두 제가하여 반포하였다. 라고 나온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진위대는 평양과 전주 지역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895년 군제 개편이 있기 전 조선 후기 지방군은 크게 감영군, 병영군, 수영군, 진영군 등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감영군은 감영에 속한 관군으로 여기서 감영이란 조선시대 각도에 설치된 관청이다. 당시 전라도는 전주에 감영이 있었다. 전주를 지키는 감영군은 오늘날로 보면 직업군인과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1894년 황토현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여 많은 사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관군들은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폭도였으며 동학은 반국가 단체였다. 김병욱 또한 동학농민군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전봉준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의 후손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김병욱의 손자 김진문 씨에 의하면 전주 관성묘 천장을 수리하던 중 서류 뭉치가 3개 있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전봉준 난을 막았던 내용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김병욱 후손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그 또한 동학농민군과의 교전에 관여하여 동학군을 물리친 공로가 있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동학농민운동 시기의 공로를 기반으로 1895년 9월 군제 개편 이후 전주 진위대 장교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보인다. 행록에는 김병욱과 관련하여 김병욱이 국가의 중진에 있으니 그리고 김병욱도 전주 군장교에 있는 신분으로서 라고 나온다. 중진이란 어떤 분야나 사회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중요한 인물을 뜻한다. 이처럼 상제님께서 그를 국가의 중진이나 군장교에 있는 신분이라고 직접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김병욱의 지위는 신분이 높다는 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 시기 군인의 월급은 어느 정도였을까? 1899년 기준 진위대 중대장 정위의 월급은 46원 75전이었다. 그에 비해 일반 병졸은 3원이었다. 이 시기의 1원은 1엔의 가치로 1엔은 보통 2달러, 1달러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약 6만 3천 원이었다고 한다. 이 기준으로 정위의 월급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579만 6천 원이 된다. 1900년 경기와 충청도의 한 석당 쌀값이 약 8에서 12원이었다고 하니 정위의 월급으로 본다면 약 4~5석의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가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병욱도 정위 직책의 군장교로서 소득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병욱의 수입만으로 재산을 많이 모아 부를 누렸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그가 장교 월급 외에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백남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백남신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참전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1897년 12월에 전주 진위대의 향관으로 승진, 그리고 탁지부 감관과 1902년 10월부터 내장원의 전라남북도를 총괄하는 검세관 등의 직위를 겸직하면서 1904년 봄까지 더욱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다. 이 무렵에 백남신이 전주 진위대에 있던 자기의 부하인 김병욱의 청거로 상제님 정도가 되었을 때이기도 하다. 그는 김병욱을 통해 상제님의 도움으로 관액을 면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김병욱과 백남신의 관계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김병욱과 가까운 사이였던 백남신이 상당한 부를 단기간에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필요로 한 물건을 납품했던 상인 등 제3자에게 지방 관리로 하여금 징수된 세금을 물품 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하는 외획이란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외획을 통해 백남신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와 친밀한 김병욱도 나름 재물을 모을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한편 김병욱 정도 손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병욱 집안의 논이 대략 700마지기 약 14만 평이었다. 그리고 머슴이 46명이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백남신이 소유한 논은 1700마지기였다고 한다. 여기서 논 한 마지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200평으로 벼 4가마를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를 참작하면 김병욱의 논은 상당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지만 이를 단지 개인의 사리 사용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다. 황성신문 1907년 1월 28일자 기사에는 사립 전주 보통 양영학교 임원 명단에 육군부령 백남신과 함께 육군정위 김병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황성신문 1월 30일자에는 김병욱이 같은 학교에 200량, 백남신은 1000량을 후원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김병욱은 전주 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및 후원에도 백남신과 더불어 참여하는 등 지방 교육 사업에도 공헌하였던 것 같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영귀라는 것은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김병욱 정도의 전주 지역에서의 지위나 재산은 영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김병욱의 영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컨대 김병욱이 영귀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첫째, 전명숙의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참여한 공로로 승진하였다는 점과 둘째, 전명숙과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등이 이후 갑오개혁으로 진행되어 각종 법과 사회제도가 근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중 군제개혁을 통해 김병욱은 전주 진위대 정위로 진급할 수 있었으며 부를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김병욱의 영귀에는
근본적으로 동학농민군을 이끈 전명숙의 공로와 덕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제님께선 이를 두고 김병욱에게 너의 연기에는 전명숙의 힘이 많기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명숙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으로 이해된다. 상제님께서 김병욱에게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라고 하신 부분은 아마도 동학농민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인다. 전명숙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동학농민운동 이후 오랫동안 엇갈린 평가가 있었다. 예를 들어 황현은 그가 지은 매처냐록에서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한 동학교도들을 비도라고 규정하였다. 즉 동학농민군을 상대했던 관군뿐만 아니라 황현과 같은 식자층 사이에서도 전명숙을 위시한 동학군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관점은 1970년대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김병욱도 관군인 진위대 장교로서 전명숙에 대해 더욱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전명숙이 남을 잘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으킨 동학농민운동이지만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본 관군처럼 상대적으로 척을 맺은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다. 척이 있다면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고 양쪽의 척이 풀려야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어야 상생이 되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 김병욱 또한 과거 관군의 입장에선 전명숙이 원수였다 할지라도 전명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기까지 이루었다. 따라서 전명숙이 남 잘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일으킨 거사를 이해한다면 미워하는 감정을 스스로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회원상생이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보은상생의 윤리이다. 그러므로 교법 3장 10절의 상제님 말씀은 이러한 회원상생의 관점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김병욱의 연기.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